오늘은 어린이들 공원에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선천적으로 불안이 많이 없는 사람이고 고민과 생각, 걱정 이런 걸 많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서 이젠 제가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는 거예요. 애도 키워야 되고 부양해야 되고 누군가의 얘기나 좀 조언을 받거나 나한테 좀 비추어 봐야겠다라는 문득 떠오르는 사람은 콕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건데 미지의 세계로 가는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저보다 먼저 뭐 아버지가 되셨고 본인만의 길을 이제 찾아가시는 단계신데 그런 부분의 스토리를 제가 좀 듣고 싶고 좀 조언도 얻고 싶어서 사실. 제 얘기는 얼마든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도요. 아 정말요? 저도 고2 때. 그러셨구나. 언제? 저는 10살 때 그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너가 이제 우리 집 가장이다. 저는 아버지 계실 때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10살인데. 10살인데? 근데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날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본 건데 아마도 아버지랑 살았을 때가 행복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다시 못 올 행복이라서 지워버렸나? 약간 내 무의식이 지워버렸나? 자기 방어 기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은 해보는데 정답은 알 수 없죠. 근데 기억이 없는 건 맞아. 별로 아버지 기억이 없어요. 어찌됐건 제가 이번에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되살린 기억들이 몇 장면이 있어요. 첫 장면은 우리 집 거실에 밤에 엄마는 없고 이모 할머니라고 부르던 우리 어머니 이모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욕쟁이 할머니 스타일 있잖아. 말 막 하시지만 따뜻한 할머니. 아빠 어딨어? 네 아빠 죽었어 몰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우니까 미안해 할머니가 말 실수했어 아버지 안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자는데 어디 나를 던져놓고서 깨워서 보니까 아버지 빈소였고 그 다음 장면도 자고 있는데 깨워서 보니까 장지로 이동하는 장면. 장지에 가서 어머니가 울고 있는데 같이 따라오신 엄마 지인분들이 저를 떠밀면서 막 이런 거 달래주더라고요.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니까 아버지를 애도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할머니가 책임져야 될 그런 느낌만 계속. 그래서 10살한테? 나는 10살 때 남편 일은 엄마만 불쌍했지 내가 안 불쌍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를 불쌍하게 여긴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불쌍하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거든. 그랬던 이유가 거기 있어. 그걸 이번에 찾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실히 알게 된 게 가장은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돼라는 오랜 믿음이 그때 생겨서 그때부터 나는 가장이라는 의미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돼가 내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1 때 1, 2, 3학년 전체가 다 모이는 서클 모임인데 난 1학년이야. 가야 되기도 하고 가고 싶기도 하잖아. 근데 그날이 집에 이사한 날이었어. 생각에 그 모임 갔다가 중간에 나와서 이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왔더니 이사가 끝나 있어.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건지 몰랐지. 그러니까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외삼촌이 나한테 화를 낸 적이 없는 굉장히 유쾌하신 분인데 그날 뒤통수를 때리면서 너 같은 놈 믿고 엄마가 어떻게 살겠냐고 나한테 엄청 뭐라 그랬거든. 근데 그때 제가 속으로 한 생각이 난 진짜 철없고 정신없는 놈이야. 글러먹었다. 이렇게 나를 같이 비난하고 있었던 나를 봤지. 스스로. 네, 제 멘토님이 얘기해 주시기를 고2 가고 싶은 게 당연하죠 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렇네요 라고 그때 처음 생각하게 됐고 그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추억들이 있나를 쭉 써보면서 동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던 많은 기억들이 끄집어 올라오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모든 순간이 얘를 버리는 순간들인 거야. 얘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그 모든 순간들을 기록하면서 그때 저한테 그럴 수 있, 괜찮아. 저는 가장의 역할을 내가 당연히 하는 걸로 인식하고 산 거야. 책임감 없는 행동이 언제 있었나를 떠올려보니 그 고등학교 때 그 기억 외에는 다 동생을 내가 외면했던 순간들이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미안하다 그때 너를 비난해서 라고 나한테 사과함과 동시에 그 매 순간 나한테 버려진 동생을 보게 된 건 처음이고 그래서 동생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해는 못하겠지만 네가 용서를 해줄 필요는 없다. 근데 난 너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생이랑 정말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사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5월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새롭게 12주 계획을 막 짜놓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야지 하고 계획을 잡고 첫 발을 또 내딛으려고 하는데 저의 안에 드는 생각이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맞아? 가장이 일정한 월급 못 갖다 주고 있는 상황이 왔는데 이 상황에 네가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라는 질문이 자꾸 오는 거야.
내가 여기서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직장으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이거를 계속 열심히 해서 이걸 일정하게 만들던가. 나는 전자는 갈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럼 후자로 이걸 빨리 키워야 되는데 이거를 해나가려는 나를 계속 나 스스로 태클을 거는 거야. 너 지금 이거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몰입해서 열심히 해야 성과가 날똥말똥한데 하는 내내 정신 차려. 너 지금 이거 맞아라는 자기의심이 계속 오니까 그 의심이 어디서 왔느냐를 들여다보니 집에서 내가 가장인데 가장이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발목을 붙잡는 게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감정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제가 소름 돋게도 알게 된 게 있었는데 제 아내한테 계정이나 채널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네? 아내분이 모르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시는 건 아는데 뭔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안 보여주려니까 안 해도 굳이 캐려고는 안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아내분은 근데 진짜 대단하죠. 대단해. 두 분 다 대단하신다. 아내는 나를 존중해준 거잖아요. 그쵸, 엄청. 근데 내가 진짜 황당하게도 내 아내가 내 자유를 구속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네. 그러니까 미친놈이야. 아, 그 무의식이 약간 영향이 갔어. 무의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사는 현실은 내 믿음에 기반해서 이렇게 현실을 믿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걸 이해하신다면 저는 네, 이런 네. 거였어요. 가장이 책임감 없이 하고 싶은 걸 해? 가 여기 있으니까 아내한테 나 요즘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해라는 얘기를 죽어도 못하는 중. 와, 요즘 내 마음이다. 진짜. 아니, 근데 저는 그거에 항상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도대체 그 생각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안 돼. 이걸 누가 만든 거야? 어렸을 때의 경험이죠. 그쵸. 근데 우리 사회가 그냥 그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뭐 대학 졸업하면 취업해가지고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뼈를 먹고 뭐 괜찮으면 이직해가지고 연봉을 더 높여가지고 이런 정상적인 루트 있잖아요. 30대 어느 때까지는 결혼해서 애도 낳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거의 일환이라 생각.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고 내 가족과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 나다운 거나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통해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고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통념이나 사회가 만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수강생분들이랑 얘기를 해요. 뭐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저한테 배우게 되셨냐라고 하면은 뭐 이제 월급 적어서 뭐 돈 더 벌고 싶어서 이런 분도 있으시지만 남자면은 혹은 뭐 가장이면은 역할을 해야 된다. 거기에 못 이겨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아 그러시냐면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통념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 거고 누가 만든 걸까? 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아빠가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던 중에 손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돌이켜보니 아버지를 애도할 시간이 없었을 뿐더러 아버지를 잃은 아이로 나를 쳐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이번에 처음 한 거죠. 그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고 나 역시 그런 관점을 못 가져본 거야. 그냥 남편 잃은 엄마가 불쌍하다는 그 어른들의 말에 나도 그게 그냥 너무 당연했던 거고 그래서 엄마만 불쌍해 나만 불쌍해 이게 있었다는 걸 처음 안 거야. 가장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나를 불쌍하게 안 여기고 그걸 못하면 쓰레기니까 나는 평생을 해내기 그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그때 처음 주어진 임무는 성인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47살인 내 동생을 내가 보육하고 훈육해야 됐어. 이게 너무 큰 짐이었는데 당연한 걸 못 해내는 나만 탓하며 살았던 거죠. 평생을. 나 스스로 잘한다라는 칭찬을 해줄 수가 없는 삶을 산 것 같아요. 보면 그걸 이제 안 거죠. 좀 개인적으로 좀 되게 슬프네요. 너무 가여워요. 그쵸. 저도 네. 이렇게 들으면 가여운데 나 스스로 나를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순간도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냥 힘들었던 기억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별로 안 와닿는 거야. 내일인데. 그럼 가여울 틈이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거예요. 해결해야 될 일만 있지 가여운 관점으로 바라본 적이 없는 거야. 그게 너무 당연한 난데 감히 내 아내와 내 자식인데 이젠 진짜 누가 봐도 가장인데 그 가장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이렇게 생각을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매 순간이 계속 부치면이니까 이번에 진짜 큰 산을 하나 넘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멘토님이 저한테 제이콥님 집을 한번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이 안 되죠. 아내는 출근해야 되고 내가 애를 이거 해야 되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콩님이 입원했어. 출근이랑 애 등원이랑 다 멈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해결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왜 못 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네요. 에서 시작을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해보면서 아 내가 가장을 떠나면 안 돼. 와 나랑 너무 생각이 비슷하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이라면 누구나
가장이라면 당연해라고 갖고 있는 프레임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심하기란 너무 어렵지. 왜냐하면 나뿐 아니라 주변 모두가 그게 맞다라고 하는데 관습법처럼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진짜 맞아? 라고 의심을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의심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가장으로서의 짐을 내려보는 그 경험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아내가 만약에 허락 안 해주면 그럼에도 내가 나로 살겠다는 선택할 수 있어? 아내가 그러면 너 떠날 거야 하는데 너 그래도 나다운 선택할 수 있어? 라는 질문 하나가 남아서 내가 과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끝까지 그건 안 되겠는 거야. 전 그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걸 좀 명확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떠나는 건 죽어도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떠나도 괜찮아는 안 되는데 아내를 어떻게든 설득해보자는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스탠스로 간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이런 것들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믿게 되었고 여보한테 내가 그동안 이런 얘기를 안 했고 여보의 대화를 회피했던 것도 알았고 이제는 여보를 가장으로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여보를 대하지 않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같이 헤쳐나가는 그냥 동지로서 여보를 대하고 싶다. 내가 앞으로 하는 컨텐츠든 해나가는 일들을 난 다 공유하고 싶어. 한 번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마음을 먹은 건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갔다 오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야, 너 나가.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며칠 필요한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허락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 한마디에 지난 그 모든 순간들이 쫙 지나가면서 매 순간 안에는 나를 지지하고 허용해줬었다라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내가 날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이니까 아내가 날 사랑하기보다는 나한테 맨날 구박하고 그런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똑같은 그 말이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한테 평소에 되게 많이 했던 얘기가 야 너 진짜 나 같은 와이프 둬서 너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내는 내가 너 이만큼 사랑이란 표현인데 내가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너 빨리 자리 잡아라. 이렇게 떠미는 걸로만 느껴지는 거야. 이거는 모든 문제가 그냥 본인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랑 관계도 엄청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해낸 거야. 나 혼자 숙제하듯이 나온 거야. 앤토니만 전화했죠. 저 나왔는데 그래서 저 왜 나가라고 한 거냐. 나 지금 벼랑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나 나름대로는 정리를 했다. 이유를 납득하기 위해. 근데 대표님의 원래 의도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표님이 이제 엄청 자유로운 상황이 됐는데 어떠세요? 자유가 느껴지세요? 사실 가족이랑 여행 가고 싶지. 저 그냥 대표님이 내준 숙제한 거지 자유를 못 느껴요. 그랬더니 상황이 되게 자유로운데 자유를 못 느낀다는 걸 느끼셨으면 됐죠. 자유롭지 못한 건 아내가 아들이 상황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의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상황이 문제였다면 지금 자유로우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상황이 있어도 내가 그걸 선택하면 되는 문제인데 내가 선택할 용기를 못 내면서 그거를 아내 탓하고 가족 탓하고 그냥 비겁하게 핑계댔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알게 됐어요. 내 선택의 문제를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핑계대고 있었거든요.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만 느껴지시나요? 책임져야 할 사람과 상황들이 있고 맡은 역할에 짓눌려서 나다운 삶은 사치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무게를 꼭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한번 그 믿음을 의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그 사람들과 진심을 터놓고 대화해보세요. 내가 진정 바라는 것들이라면,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결국 응원해 줄 테니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는 사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고 나다운 삶을 선택할 용기를 내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